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기사 읽는 거 말고 좀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F-15K 업그레이드 관련 기사가 이제 나와서 국내외 기사들 좀 보고 있는데요. 그 해외 기사로 그 에이비에이셔니스트 관련 기사 읽다가 이거 한번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그냥 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 프리스타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사 읽고 간단히 좀 정리는 해놨는데 그거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근래 계속 보잉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좀 아쉽게도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실제 나오는 기사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빈번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애착이 있는 기업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잉 관련된 거를 계속 정리를 조금씩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보이는 그 내용들은 제가 한 번씩 다 이야기를 했거나 다 했던 얘기죠. 해상 초계기 얘기했고, 대형 공격 헬기, T-7A 이런 거 계속 다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은 F-15K 성능 개량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의견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그 보도 자료, 미국의 국방부 안보협력국에서 그 보도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해보고, 그 항목에서 좀 추가하거나 개인적인 생각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보도 자료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면, 그 11월 19일 날 미 국무부에서 그 F-15K 업그레이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들을 포함을 하냐면, 일단 크게 분류를 그 주요 장비와 비주요 장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장비로는 지금 미션 컴퓨터 이 시스템 96대와 그 다음에 A사 레이더 70대, 그 다음에 그 전자전 장비 70대, 이거 이포스, 그 다음에 미사일 경고 시스템이 70대, 이렇게 주요 장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주요 장비로 이제 쭉 있는데, 그냥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프로그램 관련된 지원, 그 다음에 부품 액세서리 예비 부품 포함, 그 다음에 소모품 수리 지원, 훈련 장비, 그 다음에 기기 지원, 이런 것들, 기타 지원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승인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해외 군사 판매로 했고, 가격은 8조 7천억 원이다. 지금 이거 색깔을 칠해 놓은 거는 일단 기본 브리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해 볼 사항들이에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왜 했냐? 목적은 뭐냐?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 중 하나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안정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위에 두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런 판매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즉 예상되는 효과는 대한민국의 핵심 공중 방어 역량을 증대로 지역 내 억지력을 향상하고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예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계약자로는 보잉뿐만 아니라 레이시온, 그 다음에 BA 시스템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세거래 제한이 아예 없었다. 이거 이따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판매권과 관련해서 미 정부나 계약 업체에서 따로 직원이 파견되는 그런 거래는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판매 프로세스를 위해서 사람이 와서 따로 손볼 건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요구사항이나 그 다음에 승인사항, 그 다음에 계약 진행 여부에 따라서 실제 가격은 100% 비용이 낮아진다. 이거. 그러니까 즉 지금 8조 몇천억이라고 하지만 100% 이거는 가격은 낮아진다. 요거는 좀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의는 여기에다 해라. 자, 이게 이번 보도 내용의 브리핑 자료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사를 통해서도 좀 비판글 많이 보이던데, 저도 한번 요거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좀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
그 다음에 뭐 벤치마킹 자료를 통한 뭐 이 거래의 좀 뭐 가격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비난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정해놨던 일, 뭐 이것도 지금 2022년인가 그때 얘기했던 걸로 이제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 이거를 일하는 사람들도 미래를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국가 정책과 관련된 과거의 기준을 미래로 갖고 와서 비난은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제 앞에 얘기할 건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계획은 세우자,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 2년 전일 거예요. 아마 이게 148회 방사추에서 이게 결정이 난 거고,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이거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이제 심의 의결했다. 그래서 당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34년까지 총 사업비를 약 3조 4,600억 원을 들여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가격을 보면 당시 3조 5천억 원에서 지금 8조 7천억 원이니까 뭐 5조 이상 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5조를 들여서 이거를 우리가 61대를 도입해서 현재는 59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5조 원으로 현재 뭘 할 수 있냐? 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 당연히 뭐 군사 전문지 댓글 가면은 뭐 KF-21이 몇 대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얘기하지 않고, 비교하기도 어려우니까, 또 논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F-15 도입하는 나라 중에서 그 기체 가격을 한 대당 얼마에 도입하나, 이게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애플 투 애플 비교는 불가해요. 1대1 비교는 불가해요. 왜냐하면 컨텐츠나 지금 그 IA 버전이 뭐 K 버전하고 완전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적도 조금씩 다르고요, 기체.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이 보도 날짜는 로이터가 2024년 11월 7일에 이제 보도를 한 자료인데, 그 이스라엘이 IA 버전을 25대를 도입을 하면서 5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게 52억 달러가 한 7조 한 2, 3천억 원 돼요. 그러니까 이걸 25대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눠 보면은 대략 한 3천억 원 정도에 이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생각 안 해볼 수 없잖아.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8조인데 거의 9조 원이죠. 그럼 이걸 몇 대 살 수 있어? 30대를 도입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이거 기사 읽어보면은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비나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물론 이 IA 버전이 EX나 뭐 이런 버전에 완전 뭐 동등하게 그렇게 완전 현대화된 그런 또 기체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는 8조 원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F-15 IA 버전이 약 뭐 30대까지 살 수 있는 돈이다. 요거를 한번 가늠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가격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제한된 그 상세 제한은 없었다라고 이제 확실히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계약 내용들이 뭐 100% 모든 사람의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대한민국이 거래를 할 때 이런 옵셋 제한 이런 걸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것도 지금 보면 뭐 금액이 뭐 몇 조 원 사업인데 그거 하면서 야 우리 이 정도 돈이 드는데 뭐 해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내용 볼 건데 이것도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또 야 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원문을 갖고 왔고요. 여기 보면은 주요 컨택은 보잉하고 그 다음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BA 시스템즈가 될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US 거버먼트가 이 잠재 거래와 관련해서 제한된 옵셋 어그리먼트는 없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야 이것 좀 해줘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확실히 지금 어나운스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 아쉬운 게 계속 우리가 큰 돈을 쓰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것 같아. 이제 뭐 우리가 옵셋 거래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 내가 이거 사니까 뭐 해줘 이렇게 되고, 이게 한 크게 보면은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로 구분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 관련된 것은 그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뭐 부품의 생산 또는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개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인다이렉트는 말 그대로 그 거래와는 상관없지만 그 나라의 무슨 경제적인 혜택이나 그 다음에 산업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지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산이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기술 이전 또는 기반시설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내용을 가지고 미래를 뭐 100% 예측하는 건 불가해. 그거는 인정. 그렇지만 지난 자료나 경험 분석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런 플랜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상세, 이런 옵셋 제안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깊게 좀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서 뭐 지출을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도 막 계획을 세우잖아. 뭐 경조사비는 얼마, 뭐가 안 됐을 때는 어디서 빼서 쓰고,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어떤 요구를 하고,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큰 기업들은 이런 거 다 세우잖아요. 막 플랜. 지금 뭐 분석한 이제 자료를 보면은 가격이 왜 올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여기에는 물론 뭐 환율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인플레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얘기했던 뭐 그런 계약 내용들이 뭐 컨텐츠가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뭐 수량이 변동되면서 그 상대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상승시키게 할 수 있다는 이유. 이게 뭐 미국이 가장 많이 또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상세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비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수면 위로 올려놓고 옛날에 실패 사례들을 쭉 놔. 그리고 모여서 분석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때는 어떤 항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오면은 뭐 이런 계약 조건이나 특이사항 같은 걸로 좀 남겨놓으면 좋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럼 우리 계속 똑같아. 이런 큰 무기거래에서 뭔가 계속 거래에서 뒷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누군가가 저런 큰 거래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안 내는 거는 그건 어두운 영역에서 뭔가 누군가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즉 이렇게라도 의심받지 않으려면 뭔가 우리가 투명하게 이런 큰 거래를 할 때 계획이 잘못되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더 투명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또 공급국의 돈주머니, 즉 호구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기준이 서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는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방법은, 남은 어떻게 하냐, 정 안 되면은 거기에서 기준을 만들고 제가 이제 경험하고 생각하는 바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뭐 그런 예로 폴란드 한번 볼까요? 폴란드는 뭐 계약이 완료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도 자기네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지 생산 이런 비율, 그 다음에 뭐 가격 이런 것까지 뭐 다 후려치고 더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폴란드와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그런 뻔뻔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상대가 봤을 때의 뻔뻔함이지 우리 국민들이나 내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다 하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간절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아쉬워서 오늘 좀 간단히 얘기해봤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조금 무거운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고요. 그래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이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지 않고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주말 시간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